자,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자, 이번 주도 시청자 사연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제가 그 메일들 중에 조금 정성이 많이 깃들어져 있는 사연을 하나 채택했고요. 그 사연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랭군TV 애청자 땡땡땡입니다.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도 이미 읽었지만 랭고님의 해설을 보면서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깊이 있는 감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도 부의 추월 차선을 이미 읽었다고 하세요. 아마 또 읽어보면 느낌이 또 틀릴 거고 실제 본인이 좀 성장한 다음에 또 읽어보면 또 느낌이 틀릴 거예요. 저도 아마 계속 그렇거든요. 랭고님 강의 중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에게 힌트를 주겠다는 멘트를 보고 메일 드립니다. 그 멘트를 제가 굉장히 짧게 지나가듯이 툭 던졌는데 또 캐치를 하셨네요. 다음과 같이 제 소개를 드려봅니다. 성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관계, 그리고 나이, 전공, 직업까지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컴퓨터 쪽으로 해서 또 공학 석사까지 나오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 업종에도 취업을 했고 벤처 3년, 전자회사 8년, 이후 이제 자동차 회사 개발 프로젝트 관리 업무로 이제 5년, 이제 지금 몇 년 차야? 16년 차 되네요. 저도 한 10년 정도 일하고 나왔으니까 이분은 이제 저보다 연배도 좀 더 있으시고 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일을 하신 것 같고요.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보통 IT 업종에 있어서 전형적인 커리어 패스를 보고 있어요. 딱 예측 가능한.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모습도 굉장히 예측 가능하죠. 프로젝트 관리 업무 하다가 나중에 다시 벤처회사 개발자로 가기는 너무 힘들어지고, 그게 아니면 창업이나 아니면 그냥 그 매니저로서 계속 회사에 남는 방법밖에 없거나, 그게 아니면 상무 이상으로 가서 그냥 그 조직을 관리하는 그 일밖에는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일 같지 않아서 제가 계속 읽어봤어요. 이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성공의 기준도 있어요. 스스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자유, 1번이네요. 저랑 생각이 같네요. 시간적 자유가 1번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매일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자유. 세 번째는 한 달 이상 매년 해외 체류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시공간을 뛰어넘은 자유, 이런 자유를 얻는 것이 제게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다 한 가지네요. 그렇죠. 조금 금전적 여유가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좀 더 하고 해외에도 나가고 그럴 수 있는 상태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셔서 월급이 적지는 않고 다만 이제 매일 12시간씩 직장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가족하고 저녁 식사도 좀 함께 못할 때가 많고, 또 회사 생활을 이제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 내막들도 이제 이미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사내 정치, 상사 히스테리 이런 것들. 보통 회사 그만두는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가 그 사람 관계죠. 두 번째는 그 조직에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인데, 일단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가족과 보름 동안 미국 자동차 여행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분한테도 되게 어떤 작은 이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마음의 결심을 먹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행 또는 여러 가지 소소하게 뭔가 책을 보든지 아니면 좀 좋은 뮤지컬이나 음악을 듣거나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는 좋은 강연들, 유튜브에도 좀 좋은 강연들이 널리고 널렸죠. 테드 영상도 다 괜찮고, 일단 그런 사소한 거 하나로 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심. 지금 이분은 그 결심이 그냥 아이고 오늘 한번 해봐야지 하는 작심삼일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뭐 재테크 서적을 70권 정도 읽었고 올해 안에 100권을 채우고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도 3개월 동안 부동산 책을 뭐 짧게 뭐 한 50권 넘게 이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그 이후로도 책을 꾸준하게 읽긴 했지만요. 어쨌든 단기간에 뭔가 책을 빨리 읽고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힌트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성공적으로 얻기 위한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늦은 저녁, 회사 퇴근 버스 안에서 두서없이 드립니다. 이분의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글이 만약에 글자가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어서 탁 보여줬다고 하면 어떤 영상이 담길지 눈에 선해요. 그쵸? 제가 이분께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될까요? 제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일단은 이제 현재 상황을 한번 곱씹어 볼게요. 잘 봐요. 지금 회사 상황이 바쁘다는 건 현실이에요. 그쵸? 뭐 야근도 좀 부지기수로 있는 것 같고요. 뭐 12시간씩도 일한다고 하니까요. 회사 생활을 바쁘니까 당연히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그쵸?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그 외 시간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그게 부족하니까 가족하고도 시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나면 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시간마저 다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들이. 근데 이제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요. 과연 우리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가족과 지금 이제 짬짬이 보내고 있는 시간, 그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내가 그 외에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없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회사 생활, 가족, 그 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없는지. 그러니까 시간을 어떤 곳에 쓰고 있는 게 없는지. 뭐, 작게는 뭐 웹서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온라인으로 신문을 읽고 있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책도 너무 오랫동안 본다면 그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집에서 좀 쉬면서 뭐 TV를 보거나 뭐 영화 한 편 보거나 또 취미 생활을 또 가진다거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또 만난다거나 또 가정에서 또 이런저런 행사가 많아서 그런 것들 다 챙기고 있거나 아니면 또 여행하는데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사실 이 시간이 또 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뭐 평상시보다 2시간 더 빨리 일어나고 2시간 더 늦게 자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안 하는 것을 빨리 추려내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봐요. 어, 그래서 그것을 한 몇 개월 동안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게 금방 익숙해지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걸 하다가도 뭔가가 나의 시간을 뺏어 먹는 것들이 툭툭 치고 들어와요. 그것을 과연 지금 당장 다 쳐낼 수 있는가? 뭐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을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봐주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날 거예요. 그냥 어떤 행동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 정신적인 여유가 조금 생겨서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뭘 해야 되냐면 뭐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하고 그것도 필요한데 그 전에 조금 플랜을 세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플랜 속에서는 당연히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나 자신과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배우자도 아니고 나 스스로 나 혼자 독백의 시간을 가지면서 혼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과. 그 시간들이 앞 단계에 되게 많아야 돼요. 되게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그 시간에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꼭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것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림으로 그리든 도식화하든 글자로 표기하든 뭐 화살표를 긋든 어쨌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내 머릿속에 딱 각인될 수 있도록 뭔가 스케치북이든 보드판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또 그것을 좀 정제화시켜서 PDF로 이제 PPT로 조금 요약 정리하고 그러면서 그 이미지 딱 한 장이 내 머릿속에 딱 각인돼서 그것만 계속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사실 좀 필요하고요. 이제 조금 더 실천적인 것들을 제가 좀 안내해 드리면 크게 세 가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일단 지금 뭐 부를 얻어서 그 부로 시간적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기가 좀 어려워요. 부를 얻기 전에 시간을 먼저 확보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벌고 있다고 보자고요. 뭐 12시간씩 일을 해서 이걸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으면 당장 뭐 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500만 원은 내가 지금까지 벌어둔 걸로 해서 대충 그냥 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회사를 때려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남아돌아도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회사를 지금 당장 그만둬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나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어떤 게 돈이 될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그걸 그때 가서 고민하고 있으면 그게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금 일을 하는 기간 동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선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세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쨌든 나중에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팔거나 자기가 만든 물건을 팔아먹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어떤 거를 제공하면서 부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핵심은 내가 아무리 좋은 역량이 있고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고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있는 것 자체를 아무도 몰라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실력은 당연히 뭐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브랜딩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브랜딩이. 그러니까 지금 뭐 서비스나 상품을 브랜딩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인 브랜딩 하는 것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아마도 그 소재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제가 대신 찾아줄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 방법은 결국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대화할 때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그림으로 표현하셔라. 도형과 글과 어떤 뭐 화살표 뭐 이런 것들로 결국 이제 그게 되면 이제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자존감이 상승하면 결국은 뭘 해도 되겠구나 라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브랜딩을 하기 위한 첫 번째는 저는 글을 쓰는 거라고 봐요. 글을 쓰는 거.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저는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가 뭐 회사에서 뭐 PPT도 작성하고 업무 보고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요약 정리 또는 수치적인 것들 막 그런 것들이 그냥 요약 정리된 거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 글에는 나의 그 스토리, 나의 생각과 사상이 담긴 글이어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해보는 연습을 좀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고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브랜딩은 어차피 그냥 좀 오랜 기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와 별개로 현실적으로 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 이외에 잉여 자산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어지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방법은 지금 그 선생님 읽어보신 부의 추월 차선에서도 나오지만 크게 5가지가 나오죠. 5가지가 뭐가 있었죠? 기억이 나나요? 첫 번째가 임대 시스템이었고, 두 번째가 컨텐츠였고, 세 번째가 시스템이었고, 유통, 인적 자원, 총 5가지였거든요. 이 책에서도 첫 번째가 임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임대 시스템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소설가가 되겠다. 그러면 한 2달 동안,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막 짱박혀서 글을 계속 쓴 다음에 그게 대박 터지면 그게 컨텐츠가 되는 것이고, 또는 뭐 좋은 강의를 이제 만들어서 또 뭐 배포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컨텐츠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컨텐츠가 될 텐데, 어쨌든 그것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임대 시스템은 나의 조금 종잣돈을 가지고 한번 툭 묻어두면 그냥 사실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이 쭉쭉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해보시면 나중에 답이 나오겠지만 최소 1년 아니면 한 3년 정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한 3년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내 자산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왜냐면 한계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에 따라 부풀릴 수 있는 그 금액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달라지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다 때려치우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종잣돈을 가지고 만약에 부동산 투자에 올인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벌겠다. 최소한 먹고 살고 내 가족들은 간수할 수 있겠다 라는 그 자신감, 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해야 돼요. 실제 그 돈을 만들어낼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그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8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좀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수준의 목표치만 조금만 낮추면 그래도 내가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해야 될 것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갖고 있던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좋아하는 것들, 잘하는 것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여기에 지금 들어있지는 않지만 지금 한 가지 일만 이렇게 오래 한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다른 일을 해서도 충분히 저는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봐요. 그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최후의 보루는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원하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목표치를 조금 적게 벌더라도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선택하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또 배우자분이 또 급여가 있다면 사실 그 최소한의 그 생활비 정도만 감안하면 뭐 그만둘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단지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거를 그만두자마자 바로 진행할 건지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찾은 상태여야 돼요. 그냥 바로 그만두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도 당연히 하지만 부동산 외적으로 내가 정말 좀 더 장기적으로 내가 잘하는 걸 활용해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방법, 그 돈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의 씨앗을 뿌릴 만한 것을 계속 고민하고 노력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가지고는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책, 좀 그런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글 또는 영상,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못 찾아서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내가 그냥 책으로 전해 들은 것과 실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목격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사실은 그 영향이 온전히 오거든요. 단지 그게 하루 이틀 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계속 보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순간들이 분명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개인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소재는 이제 스스로 찾아야 되고요. 어쨌든 소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글이죠. 그래서 글쓰기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글을 쓰세요. 그냥 써서 우리가 무슨 이 뭐지 작가가 될 게 아니잖아요. 글을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일단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 표현한 것들이 사람들이 반응이 있는가, 그런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 어떤 플랫폼이 돼도 상관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남겨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를 꼭 해야 되는데 책 읽기는 빨리 끝내셔야 되고요. 그것보다는 일단 분야를 좁히거나 지역을 좁히거나 아니면 아예 분야를 하나의 분야를 그냥 지역을 넓혀서 많이 보거나 아니면 특정 종목을 좁혀서 그 종목에 해당한 것들만 보거나 처음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맛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처음부터 굉장히 틈새 어떤 핀셋으로 공략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초반에는 돈이 많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대신에 그 자체가 컨텐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공부보다는 실제 현장에 좀 많이 가보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하루 정도? 아무래도 이제 그 하루 때문에 또 가족과의 그 보내는 시간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참 부동산 투자해서 가족하고 또 시간 못 보내면 이걸 내가 왜 하는가라고 또 회의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회사를 그만두기 위한 가능성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회사는 아무리 다녀봤자 내 그 전체 시간의 80% 이상을 빼먹는 애들인데 이거는 나중에 개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냥 적당히 좀 하시고 가능성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기간, 지금 최근에 어떤 단기간, 현재는 약간 희생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희생은 저는 긍정적인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뭐 남들은 뭐 젊었을 때 젊음을 보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아니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을 만약에 보내버리잖아요. 지금 즐기면 그러면은 40대는 40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고 또 40대도 즐겨버리면 50대는 또 누가 책임질 것이고 50대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60대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냥 끝까지 끌려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적 자유인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지금 현재 다른 어떤 것들이 희생이 돼도 나는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크게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와 작업들 많이 하시면 좋겠고, 그 남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진리들, 보편적인 사실들, 그런 것들을 하나같이 다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부의 초월 자산에도 사실 너무나 잘 나오고 있죠. 그 의미 하나를 저희가 그냥 대충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조금 나아가고 나면 또 그 다음 스텝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것들, 본인이 또 갈등하고 있는 것들, 어려움 겪을 것들이 사실은 예상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한 발 나아가지 않은 상태라서 그것은 나중에 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사연이 또 오면 그때 그 다음 스텝을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연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쨌든 뭐 부족하지만 또 앞으로 인생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랭군이었습니다.